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밤 8시 52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보면 계속 큰 변동은 없고 지금 우리가 계속 예상하고 있던 이제 지점대로 움직일런지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고점을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내려왔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A, B, C를 만들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 것인지,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자리를 넘는지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 그럼 이 자리가 얼마죠? 이 자리가 29,450불, 29,450불 지점이죠. 대략 그래요. 그리고 이 자리는 31,552불, 31,552불, 이 자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이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요 구름대 상단이 있는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얘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대로 가는 거고, 그죠? 요 자리가 지지가 되면 그렇게 되고,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 3일 5일을 어떻게 양봉 이렇게 돌파해야 돼. 아니면 그냥 장대 양봉으로 뚫든가, 그죠? 그러나 우리가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일목균형표상, 그리고 얘가 지금 요 20선을 지금 계속 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봉상 20선을 물고 있는 중이고, 일목균형표상 어떻게 된다? 우리가 추세를 살피기 위해서는,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엘리어트 파동을 보고 지금의 파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거를 살피는 거고, 또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으면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추세 라인으로 살펴보는, 채널링을 그리면서 한번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일목균형표상 이 기준선과 전환선을 놓고 봤을 때 기준선이 상향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향 추세로, 이때처럼 하향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준선이 하향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얘도 내려가면 이제 올라가더라도 얘가 하향 추세를 그리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어. 그죠? 그러나 얘가 올라가고 있는 중에는 얘가 내려와도 그냥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준선이나 이런 그 일목균형표상 기준선 요걸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후행 스팬도 캔들 위에 있다. 그리고 구름대 상단에 있고, 그래서 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주봉과 월봉에서 꼭지를 따냐 안 따냐, 이제 요거를 우린 또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주봉과 월봉에서 꼭지를 땄느냐 안 땄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요 자리에서 지금 요 꼭지를 땄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얘가 말아 올려서 이 꼭지를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파동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지키고 이제 지난 걸 봐야겠죠. 그러려면 월봉에서, 이번 달에 월봉에서 얘가 꼭지를 따는 모양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꼭지를 따려면 얘가 확실하게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죠? 이렇게 쭉 빠져야 돼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17일 정도, 17, 18일 정도 남은 거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FOMC 회의가 26일에 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막 흔들리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약간 요즘 추세를 봐서는 약간 그 나스닥이나 이런 거보다 먼저 선방향하면서 가는 좀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으로 보면 지금 이미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방향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지금으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요게 조금 애매하니까 요때의 요 지점과 요때의 요 지점 그리고 요때의 요 지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요렇게 잡아보면 요렇게 보이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얘가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요 지점까지 한번 요렇게 내려온 다음에 가면 그러면 이제 추세를 확실히 잡고 가는 거죠. 추세 라인을 잡고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만드는지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채널링을 그린다라는 거는 우리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채널링을 그린다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널링을 그려보면 대략 이게 뭐 반드시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대략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요 채널 아래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요 상단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요 상단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대략 뭐 이렇게 잡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대략 얼마지? 한 43K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찍고 간다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한 42K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리면서 가기를 이제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베스트겠죠.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요 지점까지 한번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간다면 뭐 최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가겠죠.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하고 막 이렇게 확실하게 와 가자 이렇게 외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어찌됐거나 지금은 우상향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우상향 하고 있다라고 봐야지 이게 지금 야 이제 떡락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 막혀 있을 뿐이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막혀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갈 것인가 한 번 더 꼬라박을 것인가 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자면 31,552불을 돌파하면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속단하기가 어려운 게 얘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3의 3파가 되면서 올라갈 것인지 이렇게 A, B, C로 해서 끝나고 다시 이제 이렇게 꼬라박을지 이거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옆으로 기면서 여기를 일단 넘기를 기대해보자. 그러면 요 자리를 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32K 넘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42K에서 43K를 바라볼 수 있고 여기를 넘어가면 48이 되는 거죠. 최종 종착지는 저는 한 요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가고선 뭐 내려오든가 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의 조정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이게 어제 좀 올랐죠. 갭으로 빵 한 번에 떴는데 꼽지는 않았어. 나스닥이 되게 강하게 지금 움직이네요. 주봉의 모양을 보면 뭐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지금 모양인 거죠. 15,265포인트. 요 자리를 넘는 지금 기세예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은 정고를 향해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그렇다면 뭐 괜찮은데요. 나스닥은 이번 주에 주봉 모양이 어떻게 종마감을 여기 정확하게 15,265.42포인트 여기를 돌파해서 종마감을 해버리면 이제 얘는 요 정고를 향해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요 자리를 이렇게 넘어버리면 이제 여기까지가 최종 목적지가 되고 여기에서 조정이 한번 나오겠죠. 여기까지 나올지 여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나오더라도 쫄 게 없어. 얘는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주봉상 이번 주에 좀 다시 말아 올리면서 괜찮은 모양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야겠죠. 여기 2607포인트, 그렇죠? 2607포인트를 넘어버리면 이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나오는 거요. 이게 지금 거의 석배령 모양에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이 모양이. 일단 여기 넘을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겠죠. 여기 2607포인트를 넘으면 얘도 한번 희망으로 전고를 향해서 다시 찍으러 간다. 얘가 이렇게 ABC를 찍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런 파동이 나오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희망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적산병으로 여기 이제 음봉 없이 뚫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다시 전고점까지. 그래서 코스피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10년물 채권도 한번 보면 10년물 채권이 쭉 빠졌어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딱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 채널에서 계속 보는 거, 여기를, 이 자리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 뚫었어야 했는데 못 뚫었어. 그죠? 그러다가 그래서 갑자기 종가로 어디까지, 지금 얼마였죠? 이때 종가로 4%대까지 올라갔는데 3.8까지 빠진 거죠. 지금 3.8까지 지금 빠졌다. 채권 수익률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주식에서는 오히려 좋죠. 얘가 지금 수익률이 너무 올라버리면 이제 좀 안 좋게 이제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그죠? 경기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이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기는 별로 안 좋게 침체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년물 채권도 여기를 못 넘고 결국 여기를 못 넘었죠. 여기를 넘었어야 됐어. 얘가 이제 계속 오르려면 여기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뚫어야 됐어. 못 뚫은 거야. 실패한 거야. 그죠? 당분간은 이제 하락을 면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ABC 맞고 재차 다시 한번 시도를 할지 그건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했던 게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각도가 만만해.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맥시멈으로 본 거잖아. 그죠? 예외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총이 되게 큰 우량주나 이런 거는 이 차트의 그러니까 채권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죠. 얘도 이제 그 각도를 보니까 여기까지 가겠구나. 이제 굳이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도 이제 우리 채널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종가로 4.6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찍은 게 몇인 줄 알아요? 여기는 최고가 5.1%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와서 종가로 4.6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더 내려와야겠죠. 지금 얘는 보시면 ABC로 내려왔는데 한 묶음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두 묶음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찍고 올라갈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2년물 채권은 4.6까지 내려왔다. 그죠? 3.8, 4.6. 장단기 금리 차는 더 벌어졌어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채권의 모양으로 보면은 일단은 CPI는 컨센서스보다 조금 얕게 내려왔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제 CPI가 있고 PC가 있고 막 이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더 이제 신뢰도 있는 거는 이제 코어 PC라고 하죠. 코어 PC. 그래서 뭐 요런 코어 PC 지수, 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이게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에 안 좋게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좀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그냥 CPI와 코어 CPI야 뭐 이런 게 뭔 차이냐, 뭐가 중요하냐, 뭐 이제 이런 건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죠. 달러가
엄청 빠졌어요. 그냥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 중에도 이제 카톡방에 이제 그거 올리셨던데, 이게 어떻게 해요? 달러는 내려가면 좋은 거예요. 그죠? 달러가 너무 강세면,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달러는 좀 이렇게, 달러 약세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좀 빠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얼마까지 내려왔죠? 종가로 100원까지 내려왔네요. 그냥 쭉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ABC로 내려왔다라고 보면 되죠. ABC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어. 그죠? 처음으로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채권하고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고, 환율도 뭐 덩달아 같이 쭉 빠진 거죠. 환율도 이제 쌍바닥 찍으로 내려왔고, 요게 지금 딱 보니까 요 삼봉 모양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얘서 한 번 더 지금은 이제 환율은 건드리면 안 돼. 더 빠질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모른다. 그래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율도 빠지고, 환율도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죠? 종가로 1268원.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빠지는 거는 뭐야? 환율이 빠지면, 환율이 약세면 어떻게 돼요? 원화 강세가 되는 거죠. 그죠? 1달러 대비 1268원과 1달러 대비 1300원은 다른 거죠. 1달러를 가지고 1300원을 벌 수 있어. 근데 1달러를 가지고 1268원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이때보다 마이너스 얼마죠? 32원을 손해보는 거잖아. 그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겠죠. 우리로서는 이게 원화가 이제 막 강세야. 원화가 막 되게 원화가 되게 약세야. 그럴 때 좋겠죠. 원화가 강세보다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라는 거는 1달러 대비 환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1달러일 때 1,400원어치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좋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수출을 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1달러 대비 막 1,000원 이렇게 내려가면 아무래도 수출할 때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전환했다라는 거는 내수 경기가 좋다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대충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더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크게 봤을 때 달러 인덱스, 달러가 강세일 때 미국인 어떻고 미국의 입장에서 달러가 강세일 때 좋은 경우, 그리고 달러가 강세일 때 안 좋은 경우, 그리고 달러가 약세일 때 좋은 경우와 달러가 약세일 때 안 좋은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가가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 이제 처음으로 여기 유가가 이제 반대로 좀 올라왔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유가가 양봉으로만 적산병으로 돌파하면 괜찮죠. 그럼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데 지금 맥락이 이게 좀 뒤죽박죽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매크로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은,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지금 어떤 되게 이상증후가 나오는 건 아니야. 얘가 이상증후가 나오려면 일단 여기를 뚫고 올라와야 돼. 그래서 이 지점 정도는 241선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야 좀 뭔가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보는데, 241선 아래에서는 뭐 얘가 백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봐야 일단 올라야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매크로적인 어떤 시황을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은 지금 채권 수익률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나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는 여전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
1%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죠. 장단기 금리 차는.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막 쭉 빠졌어. 그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빠졌다는 거는 달러가 지금 약세라는 거죠. 그죠?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이제 떨어진 거잖아. 달러 인덱스는 뭐죠? 달러 인덱스는 달러 대비 이제 뭐 스위스, 뭐 프랑스, 일본, 뭐 중국, 뭐 이런 그 달러하고 이제 같이 대비를 했을 때 그 인덱스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의 어떤 그 가치가 이런 통화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요거를 따지는 건데, 아무튼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는 지금 약세로 전환했고, 그 다음에 환율도 지금 꺾이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알리는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그렇다면 연준은 이제 머리 아파지겠죠. 금융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을 담보해야 되고, 그죠?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안정감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제 살짝만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는 지금 이렇게 막 침체의 시그널이 나오는데,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투자 시장은 또 되게 강세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동결을 해야 될지 향후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막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 자산에 쏠리는 거를 연준은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 자산에 쏠리면 어떤 이런 등락이나 이런 걸 보면 막 신고가 찍고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또 마구잡이로 올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또 그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또 불안정한 어떤 그런 징후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연준도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되게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을 확인을 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시는 거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뭐냐면 그냥 줄 때 먹고 나오면 돼요. 지금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추세를 보면서 지금이 저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다, 뭐 이제 이런 공식적인 막 멘트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모양새가 이러니,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좋아지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끝나고, 중국이 이제 미국과 이제 무역 정쟁 그만하고, 경기 위해서 우리 서로 좀 잘 해보자. 뭐 이러면서 서로 뭔가 되게 화해 무드와 함께 막 이렇게 협력 관계가 막 하면서 서로 수출도 막 하고 수입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좀 꺾이고 뭐 이렇게 되면서 가는 어떤 그런 확실한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때 종목별로 줄 때 그냥 먹고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 그러나 이게 지금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또 폭락이냐 아니냐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 이게 막 너무 또 폭락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또 주식시장이 너무 또 폭락을 해버리면 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또 이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말 저 말에 휘둘릴 필요 없고 착실하게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우리 채널에서 지금 딱 오늘 얘기했던 이런 것처럼 전반적인 지수들이나 이런 거 동향을 살피면서 큰 흐름 안에서 그냥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지수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